오늘 엄청 덥던데 오늘 덥지 않으셨나요? 오늘 밖에 잠깐 나갔다가 우와 깜짝 놀랐어요. 역시 밖은 위험한 것 같아요. 정말 실내가 편한 것 같아요. 바깥 세상은 너무 위험해요. 정집사님, 네, 오늘도 기대를 무슨 기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기대합니다. 좋은 질문 기대합니다. 이 질문, 좋은 질문, 재밌는 질문이 많고 다양한 질문이 많으면 그날 방송이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이거를 다시 편집본을 만들 때도 확실히 좀 내용이 알차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질문이 올라오고 이러면 확실히 좀 뭐랄까 편집본도 좀 힘이 빠지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색다른 재밌는 질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밖에 있는 길거리가 더워서 많이 힘들어하던데 혹시 얼음 갖다 줘도 되나요? 뭐 괜찮습니다. 얼음 갖다 주는 거 괜찮지만 충분한 물을 급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물만 많이 마셔도 충분하게 시원하고요. 밖에 있는 길냥이들 더워도 알아서 그늘박 들어가서 편하게 또 잘 지내요. 잠 잘 자면서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추울 때가 문제지 뭐 더운 것 정도야 뭐 여기 한국에서는요. 자, 선생님 5개월 된 암컷 중성한 지 4일 됐는데 앞으로 비만이 걱정돼서 제한급식을 하려는데 하루 몇 끼로 나눠서 먹여야 되나요? 우선은 어리기 때문에 3끼로 나누시다가요. 보통 이제 다 성장이 완전히 끝나고 한 살이 넘어가면 한 2끼 정도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양이 이동 가방으로 딱 맞는 게 좋을까요? 넉넉한 사이즈가 좋을까요? 많이 넉넉할수록 좋을까요? 뭐 사실은 딱 맞는 게 좋은데 요즘 제가 눈여겨보는 이동 가방이요. 슬리핑 파드라고 있어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나와요. 슬리핑 파드라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제품인데요. 일단은 진료할 때 접근성이 아주 좋아요. 그다음 두 번째로 딱딱 안이 푹신푹신한 재질이고 그다음 손잡이 부분에 안전벨트 고리가 있어요. 여기다 안전벨트를 거시면 단단하게 고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슬리핑 파드에 있었을 경우하고 딱딱한 플라스틱 하드 케이스에 있었을 거하고 손상 범위 차이가 되게 많이 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슬리핑 파드를 미국 쪽에서 많이 권하는 편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물론 당연히 안전벨트 모셔야지. 안전벨트 잡으면 큰일 나요. 슬리핑 파드든 딱딱한 플라스틱 케이지든 뚜껑이 열리는 케이지 형태든 반드시 안전벨트는 거셔야 되는데 교통사고가 났을 때 똑같이 안전벨트 걸었다 그래도 슬리핑 파드 안에 있었을 때와 딱딱한 플라스틱 하드 케이지 안에 캐리어 안에 있었을 때 손상률의 차이가 되게 많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슬리핑 파드를 저도 많이 권장을 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동할 때뿐만 아니고 실내에서 일반적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진료할 때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교통사고가 나도 굉장히 안전한 그러니까 차 캐리어에서도 일종의 뭐 뭐라 그러지? 어린아이들 차에서 안전할 때 앉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용도로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진료가 되게 편하고 진료를 받는 입장에서도 불편하지 않아요. 밖으로 일부러 끄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 슬리핑 파드 채로 체중을 재기도 편해요. 그러니까 슬리핑 파드 무게를 미리 알아 놓으셔가지고 구입하자마자 슬리핑 파드 안에 일반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수건 하나 집어넣고 무게를 달아서 밖에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탭으로 붙여 놓으세요. 이 슬리핑 파드는 1.2kg 물론 그 안에 담요나 아니면 어떤 수건 무게도 같이 재셔야죠. 그 다음에 고양이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병원 오면요 그 채로 무게를 재면 나와요. 왜냐하면 그 슬리핑 파드 밖에 적힌 무게만 빼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미리 무게도 적어 놓으신 것도 한 가지 요령입니다. 아셨죠? 자, 젤리 손상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 그냥 쓸려가지고 그렇겠죠. 뒷발에 피가 나고 나서 복약을 복용하고 나왔는데 이번에 앞발 한쪽이 그래서 바르느냐 바르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딘가에 쓸리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대부분의 뜨거운 아스팔트라고 하면 화상, 밖에 다니면 화상 많이 입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어딘가에 쓸렸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라 그러지? 요즘 하이라이트라고 하죠. 그 위에 걸어서 그런 경우 종종 봤어요. 하이라이트 뜨거운데 식기 전에 그 위에 지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화상 입는 거죠, 애들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새로운 낚싯대로 놀아주면 다른 양이들과 다르게 반응이 막 뛰어다니잖아요. 혹시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새로운 어떤 낚시 끝에 달린 사냥물에 반응을 하는 건데 그 사냥물의 종류에 따라 애들의 반응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새 모양을 흉내내는 것에 반응이 잘하는 애들이 있고 벌레 모양을 흉내내는 것에 반응을 잘하는 애들이 있고 쥐 모양을 흉내내는 것들, 털조각이죠. 이런 거에 반응을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놀아주는 방법, 움직이는 방법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요. 까딱까딱 움직이는 거에 반응을 잘하는 애들이 있고 새가 날듯이 점프하는 거에 반응을 잘하는 애들이 있고 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를 흉내내는 거에 반응을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놀아주는 방법 다르니까 이거는 고양이와 놀아주는 법 심화편이라고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무조건 막 미친 사람처럼 막 흔들어준다 애들이 미친 애처럼 놀지 않아. 애들 얼마나 영악한데요. 다 요령이 있고 기술이 있는 겁니다. 제가 말했죠.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놀아주세요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진심으로 신경 쓰 놀아야지 무조건 흔든다고 애들이 막 미친 애처럼 막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진심을 다해서 정성껏 놀아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사냥놀이 대신 놀아줄 방법이 없을까요? 놀이 방법은 되게 다양하니까 인터넷 찾아보시거나 제 영상 보시면요 굳이 사냥놀이가 아니어도 오뎅 꽃질을 가지고 놀아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니면은 일단 푸드 토이 퍼즐이라 그러죠. 그래서 인터넷에 푸드 토이 퍼즐 다이라고 쳐보세요. 그래서 다이 퍼즐 토이 아니면 다이
퍼즐, 푸드, 토이 이렇게 적어보시면은요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을 집어넣는 퍼즐들 만드는 법이 나와요. 고양이를 위한. 그래서 뭐 휴지심을 사용한 것도 있고 페트병을 사용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던져주면 고양이들 진짜 미친 애들처럼 노는 경우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숨바꼭질 이런 판매되는 상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다 사료 알갱이 몇 개 넣어주면 고양이들이 막 치고 놀면서 조금 사료를 먹어요. 그래서 밥을 줄 때도 그냥 주지 말고 그런 거에 밥그릇을 치워버리고 그런 거에다 밥을 주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공놀이, 깍꿍놀이 해보세요. 몸으로 놀아도 좋아요. 괜찮네요, 그것도요. 공놀이, 깍꿍놀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깍꿍 하면서 놀리는 건가? 깍꿍 좀 이상하다. 말씀이 진짜 빠르시네요. 근데 알아듣겠어요. 말을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게 질문이 너무 많아요. 말을 빨리 해야 돼. 마음이 너무 급해요. 자, 이렇게요. 끝나면 바로 올라오거든요. 자, 룰루랄라님 안녕하세요. 제가 길고양이를 구조해서 키우고 있는데 심장병이랑 아이고 세상에 심장병이랑 구내염을 앓고 있는데 구내염이 좀 심한 편인데 심장병 때문에 마취하면 위험해서 발치나 스케일링이 안 된다는데 그럼 평생 구내염 치료 없이 가야 되는데 일단 약을 먹이는 건 괜찮으니까 약을 먹여주세요. 약을 먹이면 많이 증상이 가라앉거든요. 근데 약을 먹여도 계속적으로 심하다 그러면 이게 아픈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럼 결국은 마취를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심장병에 대한 증상을 보고 거기에 대한 처치를 한동안 받으세요. 뭐 항혈전제도 좋고 혈압을 낮추는 약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약들 처방을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병원과 상의를 봐야죠. 그래서 이제 수술 플랜을 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장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너무 심하고 괴롭고 애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수술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그 병원에서 나름의 플랜을 짤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이 약을 한 달 정도 먹여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성 확보되면 그때 조심해서 물론 마취를 해가지고 한번 이빨을 뽑아봅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해당 병원과 선생님과 상의해서 플랜을 짜고 결정하는데 물론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물론 시술 중에 죽을 수 있습니다에 서명을 하고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삶의 질이 너무 낮고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증이잖아요. 페인이니까는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냥 저 같으면은 그냥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위험하더라도 많이 위험하죠. 사실은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선생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좀 안전도를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마취라고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떨까가 조심스러운 합리적인 소견입니다. 일단은요. 전발치하고 스테로이드 처방받아서 3달 정도 먹였는데 많이 좋아져서 테이퍼링 하면서 아예 끊었다가 끊고 한 달 지나니까 습식을 못 먹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그렇군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병원 가기 전에 급한 대로 남은 스테로이드 약 먹이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먹였다 안 먹였다 해버리면 혹시 문제가 될 거예요. 아니요, 이런 식으로 먹였다 안 먹였다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꾸준하게 계속 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어차피 얘는 평생 계속 아플 수밖에 없어요. 이빨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해결법도 치료법도 없어요. 그냥 유일한 해결책이 스테로이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 먹이면 몸이 금방금방 나빠지니까 필요할 때만 그때 필요할 때만 먹이라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처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만 그때 잠깐 이틀 먹이고 끊었다가 심하다 그럼 3일 먹이고 끊었다가 또 하루 먹이고 끊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약을 한 번에 길게 지어온 다음에 한 2주치 약을 받아오셔가지고 그냥 한 번씩 먹이는 거예요. 뭐 심하면 2, 3일 연속해서 쭉 먹이고 한동안 쭉 끊는 거죠. 괜찮으면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약을 뜨문뜨문 길게 가져가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슈퍼챗 날아갔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좋은데 기부했다고 좋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아간 슈퍼챗 한번 읽어볼게요. 4개월 된 여자아이가 며칠 전에 토하고 며칠간 됐다가 갑자기 살을 안 먹어. 이건 좀 안 좋은 건데 살이 좀 빠진 감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4개월 된 아이가 살이 빠진 거라 그럼 체중이 줄었다 실제 체중이 줄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체중이 한참 늘어야 될 시기인데 오히려 줄었다는 건 몸에 데미지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병원을 가보셔야 되는데 병원에 예약해서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토한 건 인식표 목걸이 때문입니다. 토한 건 인식표 목걸이 때문입니다는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요. 사료를 안 먹는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재 어딘가 아픈 거란 얘기죠. 이거는 병원에 데려가 보시면 좋을 거예요. 일단 식욕이 없다면 병원에 데려가 보셔야 돼요. 구토 식욕이 없으면 병원에 데려가 보라고 지금 말씀을 얼마 드렸어요. 하루에 3번 이상 구토하거나 구토에 밥을 안 먹거나 구토에 한쪽에 웅크리고 안 움직이면 병원에 데려가 보셔야 합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체크해볼 건강사항 중에 하나예요. 병원에 언제 데려가 보고 언제 데려가 보지 않아야 할 때를 보통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고양이는 원래 구토를 잘 해요. 헤어볼을 토하기 위해서나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토 중추가 사람보다 굉장히 월등하게 발달돼 있어요. 좀만 속이 상하면 토해낼 수 있게 발달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 생태계에서 썩은 고기를 먹었거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먹으면서 속이 안 좋다고 느끼면 바로 토해내게 발달해 있어요. 그게 생존 능력을 높이는 지름길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는 원래 잘 토해요. 그런데 보통 고양이가 잘 토한데서 모든 게 정상은 아니고 비정상인 경우는요. 하루에 3번 이상 구토할 때는 비정상입니다. 병원에 데리고 가보셔야 되고요. 구토한 다음에 식욕이 없다. 역시 비정상입니다. 병원에 데리고 가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토한 다음에 힘이 없이 늘어지거나 구석에 숨어서 안 나온다.
역시 많이 아픈 겁니다. 병원에 데려가 보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병원에 데려가 보셔야 되고, 어쩌다 한 번 토한 다음에 다시 밥을 잘 먹어요. 이거는 굳이 병원에 데려가 보실 필요까지는 없는 문제입니다. 아셨죠? 선생님들, 고양이가 아기 때 복막염 광견병 예방주사를 안 맞았는데 수의사분 선택이라서 종합 백신 때 맞아도 되겠죠. 광견병은 일단 맞추실 것을 권장드려요. 이건 법이니까 그래요. 이거는 나중에 법적 문제나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맞추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그 다음에 복막염은 저는 그리 권장은 하진 않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제가 안 봐서 저희 병원에서는 복막염 백신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요. 보시면은요, 복막염 백신을 맞추는 병원도 있지만 안 맞추는 병원이 더 많아요.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수의사 입장에서요, 복막염 백신을 맞추면은요, 권장해서 맞추면 돈이 되잖아요. 우리는요, 백신을 접종하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사들이 안 맞추는 병원이 많다는 거는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굳이 맞출 이유가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맞추는 병원이 반이고 안 맞추는 병원이 반이라고는, 그러면은 그게 맞출 필요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그죠? 그래서 저는 굳이 권장은 안 해요. 저희 병원에서 실제로 안 맞추고 있습니다. 천식, 스테로이드 약, 세레타이드 125, 1, 2회 흡입 중인 6살 고양이 키우는데 영양제 추천과 케어 방법 조언드립니다. 영양제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살만 안 찌게 해주세요. 영양제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먹어서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살이 찌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양제 잘 먹고 살 뒤룩뒤룩 찌면 절대 안 되니까 영양제 주지 마세요.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세라타이드 잘 복용시키고 스테로이드 이거밖에 답이 없어가지고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게 답이 없어요. 그냥 살 안 찌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지? 마시기 편한 공기를 만들어주세요. 뭐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급할 때 대비해서 산소방 같은 거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공기가 무거우면 안 돼요. 그 느낌 아실 수 있나요? 얘는 더운 여름날 습한 공기, 진짜 우리도 사람도 숨쉬기 힘들잖아요. 고양이 더 힘들어요. 큰일 나요. 천식 환자들 되게 위험한 공기거든요. 에어컨 꼭 켜주라 그래요. 한겨울에 건조한 목구멍이 막 타들어갈 것 같은 그런 공기 막 너무 숨쉬기 힘들잖아요. 절대 안 돼요. 약간 습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숨쉬기 편한 공기를 항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름에는 습하지 않게, 겨울에는 건조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서 항상 고양이가, 사람이 숨쉬기 편한 공기를 제공해 주세요. 공기청정기 무조건 도움이 돼요. 먼지 없어야 되니까요. 공기청정기 24시간 햇볕 필터 달린 공기청정기 계속 돌려주셔야 되고요. 먼지 없이 집 실내를 유지하시고, 실내를 적정 습도와 온도를 유지시켜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급하면은 세라타이드 당연히 중요하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증상이 더 심해진다 그러면요, 당연히 산소방에 넣어버리셔야죠. 산소 틀어주시면 훨씬 좋아집니다. 요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스테로이드도 세라타이드도 당연하게 그냥 숨쉬기 편하게 에어웨이를 넓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에요. 숨쉬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것 자체가 일시적으로 에어웨이를 넓혀가지고 공기가 쉽게 들어가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치료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바꿔 말하면요, 굳이 이 약 없어도 아까 말한 그런 공기를 만들어주시면 숨쉬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 약 없이도 쉽게 숨을 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무겁지 않게, 끈적끈적하지 않게, 이 느낌 잘 살려가지고, 느낌 아시잖아요. 이런 느낌요. 느낌 잘 살려서 한번 해보세요. 느낌 아시죠? 일단 귀요미님 먼저 해볼게요. 귀요미님, 갑자기 일본 분들이 안녕하세요. 1살 되는 쫄번양이 집사입니다. 왜 이렇게 일본이 요즘 가고 싶죠, 근데? 왜냐면 제가 해마다 일본을 갔거든요. 왜냐면 학회 때문에요. 오사카 한번, 그 다음에 도쿄 한번, 오사카 한번, 도쿄 각각 학회가 달라요. 이게 일본 학회가 두 군데가 일러가지고 해마다 갔었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안 간 지 2년째니까 답답하네요. 안 가니까 가고 싶어요. 친구 어쨌든 조금만 놀아줘도 개구 호흡을 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병원 가려고 했는데 이동장 안에 안 들어가서 결국 못 갔어요. 이동장을 며칠 지켜보다 병원 가도 며칠 지켜보다 병원 가도 되겠지만요, 일단 심하게 운동시키지 마시고 온도 너무 높지 않게 해주시고 병원 꼭 데려가서 심장병 검사 꼭 받아보세요. 이건 심장병 가능성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병 검사 받아보시고, 가만히 있을 때 개고 많은다 그러면 응급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공기가 끈적끈적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에어컨 켜주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법은요, 사실 별거 없어요. 사료 바꿔주세요. 그래서 로우팻 사료 종류를 하시면 돼요. 사료 밑에 로우팻이라고 써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지방 사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료를 바꿔주는 수밖에 없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는 애들 대부분, 그러니까 리페미아라고 그러거든요. 원심 분리하면 피가 좀 뿌옇게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대부분은요, 특정 사료 때문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료를 바꿔주시고,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사료를 바꿔주세요. 사료를 바꿔주세요. 사료를 바꿔주세요. 이런 말씀 꼭 드려요. 먹는 음식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커피는 생명수 맞습니다. 진짜 커피는 뭐 정신이 번쩍나네요. 얼음 때문인지 커피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카페인 중독이라서요, 아침에 스타벅스 가가지고요, 항상
벤티 사이즈를 샷 추가해서 한 잔을 받아와서 그걸 하루 종일 먹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느낌,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느낌이 뭐냐면요, 이렇게 머리를 열어서 뇌를 끄집어내서 카페인을 한번 쿡 담갔다 꺼내가지고 다시 머리에 장착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침마다. 안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커피를 쫙 마시지 않으면 머리가 안 깨어나는 것 같아요. 완전 중독이 돼버려가지고요. 아, 힘들어요 진짜. 자, 쌤, 저희 아기는 밥을 건식은 거의 안 먹고 습식만 먹는데 그럼 계속 습식을 먹여야 할까요? 네, 습식만 먹이면 좋죠. 건강에도 좋고요. 근데 좀 지나 보세요. 아마 건식만 다시 먹기 시작할 거예요. 아이들은 바삭바삭한 식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건식으로 다시 굳어지더라고요. 근데 습식을 안 먹어서 대부분이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시지, 건식을 안 먹어서 고민이신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건식만 먹게 될 거예요. 근데 습식을 먹어야 건강해가지고 애들 습식 많이 먹이려고 많이들 노력하시니까, 아, 습식 잘 먹으면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요. 중성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놀이 활동을 충분히 하는데도 자꾸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해서 문을 열어주면은요, 아파트 복도에서 계속 뒹굴거리면서 누워 있어요. 네. 그리고 인기척을 느끼면 집으로 다시 들어오르고 하루에 3-4번 반복합니다. 집안에 있는 게 지루해서 그럴까요? 요거는요, 자신의 영역권을 아파트 복도까지 확장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권을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실내도 영역이고 아파트 복도도 영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역권을 확인하게 문 열어달래서, 왜냐면 닫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영역을 못 가니까 왜 내 영역을 못 가게 네가 막는 건데, 빨리 문 열어. 그래서 가서 확인을 하는 건데, 영역에 누가 침입해 들어오면 무서워서 다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실내로 들어오는 것 뿐이거든요.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영역권을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주인만 피곤해질 겁니다. 그 복도까지 확장한 게 입장에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복도에 있으면 덜 답답하냐?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의미 없는 확장이라서 이런 게 뭐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요, 지루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영역권을 활보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가지고 고양이 산책 쪽 영상을 보시거나, 뭐 고양이가 자꾸 밖에 나갈라 그래요, 이런 영상 보시면 이 내용이 아마 있을 거니까 그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시 50분 오늘 드디어 끝났네요. 오늘 좀 힘들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이페탄트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와주신